이제 요새 어린이 보호구역밖에 안 보여요. 차를 끌고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밖에 안 보인다는 그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제가 2월쯤에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속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48km래. 도대체 48km인데 어디서 그런 과속을 했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총 32,00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그녀. 자, 그런데 화가 난 이유가 따로 있었답니다. 48km로 달려서 과태료가 나왔다. 그런데 새벽 4시 4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새벽에 뭐 편의점도 일부 문 닫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동네인데 심지어 차선이 왕복 7차선 도로. 네, 아이들이 없는 새벽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에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호할 어린이가 없는 새벽 시간에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단속을 하는 것은 좀 과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헌법소원이란 국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고 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진행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과태료 가면서 이렇게 피고인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피고인이니까 형사전문 변호사인데. 아, 변호사시군요. 네, 사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번거로운 걸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새벽에 112 출동하거나 이럴 때도 단속당한 적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조금 더 보장을 하면서 어린이의 안전까지 같이 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개선해 나갈 수 이런 있을 생각 한 번쯤 한 적은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은요. 한 아이가 사망하면서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이후에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민식이법 시행 직전이 2019년 567건이었던 사고가 2023년에는 486건으로 14.3%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강화된 지 6년째. 저희는 먼저 경기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인지 차량들이 안전하게 서행하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계속 30km 유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어떤 사람이 새벽에 다닐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늦추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애를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밤 10시가 넘어서 다시 찾아간 학교 인근. 변호사의 주장처럼 인적이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시간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밤에도 여전히 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의 통행을 안 할 시간이잖아요. 상한해서 운영하는 거는 저는